취준생이라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이 한마디 그곳에 가고 싶다. 월요일 일부에서는요. 채용 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네. 저희 시즌2 첫 출연이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즌2는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즌1도 이렇게 같이 한번 했었는데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 원에 출연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보다 네네. 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방송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여러 구직자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쾌하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지금의 각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그곳에 가고 싶다 코트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코트라 하면 워낙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데 좀 경쟁률이 많이 치열하지 않나요? 보통 지금 뭐 필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어려운 부분은요, 뭐 쉽지는 않다 이런 어떤 부분은 저는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중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다른 사기업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디테일하게 준비한 우리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드리고요.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한 250명, 250대 1 정도? 요 정도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경험한 바로는 사실 채용단에서 서류 전형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고 전체를 조금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마도 좀 부담스러워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너비 공공기관 코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뭐 코트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코트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01년도에 이제 코트라라고 하는 이제 사명을 쓰게 됐고요. 조금 더 그 과거로 좀 회귀를 하게 되면 1962년도에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좀 출범을 해서 뭐 공공기업화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의 코트라가 만들어진 거는 1995년도에 사실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만이 아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사업에 관련된 이런 투자 유치라든지 뭐 국내 투자, 해외 투자에 관련된 이런 어떤 업무가 추가가 됨으로써 여기에 무역 투자진흥공사로 사실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추가가 돼서 지금의 사명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97년도, 그러니까 97년도 하게 되면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였을 때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네. 사실 이 외국인 투자만이 아니라 그 뭐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그 코트라는 2001년도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 코트라 이 우리 사업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현재 이제 5개의 본부와 그리고 네. 20개의 실 그리고 13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해외 본부는 지금 지역본부 기준으로 한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27개국에 지금 127개 무역관과 84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에는 5개의 지원단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1개의 사무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코트라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코트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워너비 뭐 이렇게 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실 내가 굉장히 글로벌한 감각을 통해서 뭐 우리 국익과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역 투자에 관련된 사실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략 한 5천 건 정도의 이런 어떤 정보들이 5천만 건 정도의 이 정보들이 이렇게 필터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지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관련된 기분을 말씀드리면 2만 1,000개가 조금 2만 1,617개의 기업에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투자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 수가
사실 숫자로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몇 개? 14,912개. 지금 현재 리얼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 하나 최근에 글로벌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국내 이 청년들에게 좋은 그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788개 연으로 이렇게 신규 일자리를 지금 코트라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사업하거나 수출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또 국내 시장에 관심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런 중간에 역할인 클러스터 거죠? 기능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네. 우리 뭐 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코트라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가서 만나 뵙고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일 자체가 사실 그렇게 원활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 공공성을 띈 사실 어떤 형태가 됐던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협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이해력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중에 이제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과 도전의식을 갖춘 사람이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좀 필요성을 말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사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해외 진출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어떤 네.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새로운 기회를 조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조금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네.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지금 K 방역에 관련된 우수 업체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전시회, 전람회라고 하나요? 이런 어떠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EO 메시지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저희가 또 코트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살펴봐야 되는 것들 중에 사실 업무적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 코트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직업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이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코트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웹사이트를 한번 다 보셨을 텐데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덕목이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덕목을 조금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에 관련된 부분, 청년 취업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조금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도전적인 상사맨들에 대한 어떤 정신, 신시작 개척에 관련된 부분 역할을 선도적으로 조금 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하셨고 더 제가 눈에 딱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을 만족할 때까지 여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문제 해결 전문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셨어요. 또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혁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공적 트랙이지만 사적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까지도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성과 베이스까지도 모든 부분까지도 좀 책임지는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 국민 경제 활동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공적 트랙인데 사적인 영역의 역할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경영 전략도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경영 전략하게 되면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팬데믹 요 상황에서 보게 되면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혁신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가 제 눈에 조금 들어오고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게 되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커다란 미션 아예 실질적으로 어떠한 비전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인류 무역 투자 진흥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거기에 밑에 보게 되면 아마도 눈에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자료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글로벌 고객 현장 그리고 또 공헌 책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혁신, 뭐 개방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전략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혁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아마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공적 트랙 안에서도. 네. 이 코로나19가 참 글로벌 사업을 하는 코트라의 입장에서는 큰 난관 아닌 난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코트라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자, 목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사실 성과? 이런 어떤 부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글로벌 그 비즈니스 그 환경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사실 비즈니스 트랙 안에서 보게 되면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치까지도 그 나타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수출액 3천억 달성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어떠한 그 뭐 목표 아래 사실 중소 수출 기업 12만 개 육성하고 일자리는 12만 개 정도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전략 목표로 삼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핵심 가치하고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역, 투자, 활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글로벌 성장 관련된 기반 사항을 조금 전략적인 목표로 좀 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산, 소위 말하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미래까지도 조금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겠다. 사실 이러한 그 기준 안에 두 가지 커다란 볼대가 조금 있어요. 프레임이 조금 있는데 그 프레임이 아마도 우리 그 슬라이드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네. 4대 핵심 과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있고요. 4대 경영 혁신에 관련돼 있고요. 외부, 내부 이런 어떤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글로벌 일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취업에 관련된 부분보다 해외에 사실 좋은 일자리, 긍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아마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서두에서 그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코트라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할까도 궁금해요. 사실 그 저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서술 전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들어가신 분들에게도 들었었던 공통적인 부분이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었던 사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내가 대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능적인 자세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이 노력의 이 기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사실 나누고 공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경험을 조금 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도 제가 경험했었던 기준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의 인재상에도 그런 부분이 다 녹여져 있는 사실 거죠? 인재상에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핵심 가치하고 인재상하고 사실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핵심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혁신, 개방 뭐 이런 것들 있죠. 혁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치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사실 그런 것들하고 혁신하고 개방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연결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고객하고 현장에 관련된 부분 있죠. 사실 현장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코트라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현지에서 무역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원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사실 이러한 감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코트라에서 원하는 인재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험과 노력이 좀 네. 있었던 분들. 그리고 당연히 뭐 외국어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 분 역시도 외국어에 관련된 부분은 다들 기본적인 부분 하잖아요. 네. 여기에 기본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된다. 근데 이 오. 알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럼 이 문서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나 우리가 업무적인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 사실 이 괴리가 조금 나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조금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런 자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트라에서 업무하는데 글로벌 감각 그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 보면 한 2개 국어는 그냥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2개 국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도 뒤에 이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코트라의 채용 공고를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2020년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워낙 많이 그쵸. 채용 공고를 보긴 했는데 통상직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자, 뭐 통상직하고 이제 공무직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직군에 관련된 이 직책에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코트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통상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반되게 그냥 정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직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그 단기 계약이라든지 뭐 계약직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건 무기계약직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그 같은 업무를 그냥 변함없이 그곳에서 그냥 쭉 할 수 있는 사실 그 계약이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 업무에 관련된 범위가 통상직과 이 공무직이 조금 범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업무의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 어쨌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게다가 코트라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률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통상직을 뽑고 있죠. 통상직 네. 관련된 부분은 뭐 서류, 뭐 그 직무 시험, 뭐 전문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뭐 1차 필기 시험 그리고 NCS 이런 어떤 부분을 다 걸러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 수준을 보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네. 통상적으로 뭐 서류 전형에서만 이야기할 때 뭐 300대 1, 뭐 40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코트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지금 그 NCS 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사실 조건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지원을 하는 편이어서 사실 이게 서류 전형할 때 보면 이게 적부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좀 중요도가 있고 이게 통상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일반하고 어문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포지션이고 그리고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지 뭐 지원 업무, 행정 지원 업무 이렇게 좀 나뉘는데 사실 이거를 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규직 트랙 안에서도 보게 되면 네.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채용보다는 훨씬 더 셀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훨씬 치열할 것이다. 저희가 일단 뭐 지원서를 좀 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마감 일정은 지금 스케줄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8월 6일 목요일 지금 18시로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 기준 안에서 제가 뭐 어떤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마감일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마감일 전날 모든 부분을 좀 제출하는 게 그렇죠. 아마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조금 제가 제일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7월 초에 이 서류 전형을 지금 위원으로 좀 참여를 좀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봤어도 합격하신 분들이 제출일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루 전에 거의 이렇게 그 시간을 다투어서 그 제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탈자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뭐든 다 좋겠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좀 몇 명이나 채용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통상직 기준으로 보게 되면 5급 직군이고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일반 계열하고 어문 계열하고 조금 나눠서 뽑아요. 이게 전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50분 정도 채용을 하는데 일반 계열에서 수도권 내면은 28명. 지금 사실 뭐 그리고 비수도권은 10분, 그리고 어문 계열은 지금 12분 이렇게 뽑는데 담당 업무를 보시게 되면 나눠져 있지 않죠. 참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전공 계열로 조금 뽑지만 사실 한 업무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지원할 때만 그냥 그쵸. 내가 선택하는 내가 거네요. 들어가는 그 트랙만 조금 다른 거지. 사실 담당 업무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사실 앞에 우리가 전체 핵심 가치라든지 경영 목표라든지 보게 되면 4개 스펙트럼이 조금 있었어요.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업무적인 범위는 사실 이분들이 50분이 어느 포지션에 가서든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할 때 좀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 요건은요, 이 공통 요건하고 사실 우리 그 코트라의 특징상 뭐 외국어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둘다 지금 짚어주세요. 제가 뭐 네. 공통 영역에 관련된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학력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블라인드 채용이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면제에 관련된 부분에 왜 군 필이니 군의 뭐 병역 필이라든지 면제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은 뭐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작성할 때 에피소드를 작성할 때 성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인사 규정에 명시된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들 다 가능하고요. 해외 여행에 관련된 부분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들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코트라에 관련된 부분 하게 되면 뭐 말씀하셨듯이 외국어 뭐 이 맞아요. 부분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뚜껑을 딱 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웬만한 그런 대기업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준, 그 맞죠? 보시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인데 토익 같은 경우는 점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 내에서 날짜가 오버되지 않은 그 850점 정도만 되면 되고요. 사실 뭐 탭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 사실 우리 토익 스피킹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이야기하게 된 160점 정도면 우리 뭐 취준생분들 요 정도 다 되시더라고요. 네. 뭐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가능하고 사실 그 필기시험 유효 기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요런 어떤 부분은 일정에 관련된 부분만 정확히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격 요건 자체는 850점, 뭐 120점 이렇지만 고고 익선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서류 전형할 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서류 전형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캡만 넘으면 돼요. 사실 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 기준보다 높으세요. 다들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공무직 서류 전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AICPA라든지 뭐 사실 경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오버스펙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점을 준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겠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는 사실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은 와서 당연히 통상직이 올라오게 되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오버스펙에 관련된 부분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밖에 우대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네네. 있을까요? 우대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도 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 그 분들에게 한 10% 정도 가산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 소위 말하면 국가 뭐 보건 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많게는 10%까지.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사 규정에 보게 되면 가점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어, 사실 한국사 능력 시험 이 부분 사실 보게 되면 0.5%에서 1%죠. 급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적용이 하고요. 그리고 어문 계열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수도권 지방인재에게는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전체에서 5%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클 것 큰 같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트랙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정확히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게 내 가점상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필기 시험 그리고 네네. 논술 시험에서 좀 체크해놔야 할 현안 같은 거나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자, 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기 시험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 어문 계열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교시는 경제 논술이거든요. 사실 경제 논술은 아주 나올 게 뻔해요, 지금은. 오. 그 팬데믹에 관련된 부분과 지금 우리 코트라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케이스,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2교시는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논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경제 상식이라든지 그 국가에 아니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언어의 전문적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넣어서 작성하는 게 좀 굉장히 좀 필요하고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아니 일반 계열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경제 그 논술을 지금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NCS 영양평가인데 사실 NCS 영양평가는 논술을 그러니까 경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사 상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관련된 실마리를 잘 풀어가는 그런 속도에 조금 민감하게끔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지금 이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FTA에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올 초에 네.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뭐 작년이나 올 초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무역관이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경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조금 있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아세안 그 산업 혁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경제 협력에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신남방, 신북방에 관련된 이 케이스가 사실 지금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거기에 일본하고 지금 북미 관련된 중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무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사실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잖아요. 네. 무역관이 제일 많이 진출해 있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쪽도 아마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무역 관련 최신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코트라 지원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자, 뭐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서 준비한 걸 다 못했네요. 사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안에 보게 되면 뽑는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KSA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좀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사실 그 전문성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너무나 이렇게 자기 움츠릴 필요는 없고요. 자기 자신감 있게 사실 이 상황을 잘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